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게시판에서 보았듯이 교내에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을 대면 수업을 하면서 실습 수업인데요. 발생을 해서 다시 긴급하게 온라인 수업을 별도의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장하는 걸로 이제 그 학교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의 공지사항을 여러분께 드릴 때까지 그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우선 매주마다 어떻게 할지는 이 클래스를 먼저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이 클래스 시스템이 다소 불안한데 그런 경우 이 클래스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에드모드 포스트에서 공지사항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18일 수업인데요. 지난주에 봤었던 중간고사를 좀 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또 나머지 뒷부분에 이제 필요한 또 과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개인별 그 성적은 추후에 그 에드모드의 그 폴더 게시판에 엑셀 파일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어떠한 그 성적에 그 자기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에드모드의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없던 기능인데 새로 추가를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그림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53점 중에 왼쪽 위에 보면 평균이 37점이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70%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점수가 52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98%에 해당되는 점수가 해당이 되고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 40점 받은 학생이 중간 정도 순위를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중간 정도. 그래서 40점 받으면 이제 그 중간 정도에 해당을 하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래에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도수 분포표가 보면 90%에서 100점 사이, 즉 이제 48점에서 50점 사이가 왼쪽에 보면 한 8% 정도의 학생들, 지금 53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데 우연히 또 이제 53점하고 똑같아서 이제 좀 다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8%면 한 4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80%에서 89% 사이가 42점에서 47점 사이를 받은 학생인데 여기 한 7명 정도 되는 거죠. 14% 정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의 점수가 어느 위치에 돼 있고 하는 거를 요거를 보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개인별 점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폴더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 자기의 점수가 이상한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1번부터 쭉 53번까지의 문제를 맞춘 학생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빨간 학생이 이제 틀린 학생의 비율이에요. partial credit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있는 거,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매칭 문제인 경우 이제 부분적으로 맞춘 학생의 비율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의 비율이 높은 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문제를 낸 기준으로의 번호고 여러분들 학생들마다 번호는 다를 거예요. 모든 문제는 동일하지만 그래서 제가 낸 문제의 번호대로 좀 많이 틀린 거, 요 같은 경우는 4번, 6번, 뭐 10번, 11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53번까지 이 빨간색 비율이 좀 높은 거에 대해서
1교시와 2교시 때 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그 기억을 해줘야 될 게, 특히 그 코드 문제를 많이 좀 몇 가지 좀 냈죠. 그래서 요 중간고사에서 설명했었던 그 코드 문제는 다시 기말고사에 변형을 시켜서 다시 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좀 더 들어주시고, 나중에 기말고사에서도 그 시험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4번 문제부터 좀 볼게요. 그 4번 문제는 교재 536페이지를 좀 보시면, 536페이지. 그래도 그 교재를 아직도 구입 안 한 학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작년도와 유형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작년에 그 기사 교재로는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그 모든 과목이 완전히 개편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정보처리 기사의 필기 과목으로 만들어진 그 교재를 참고하셔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4학년 때 이제 그 기사 과목을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의 교재는 이제 그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재로 나온 걸 구입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536페이지를 가보면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이 5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배운 언어들 중에 C나 뭐 자바나 파이썬을 이제 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때 그 선정하는 기준이 적정성, 효율성, 이식성, 친밀성, 범용성, 뭐 5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중에 그 다양한 어떠한 시스템 및 환경에 적응이 가능해야 되는 기준은 우리가 이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시스템에 이식할 때, 그런 이제 어떠한 그 예를 들면 운영체제 뭐 유닉스에서만 뭐 그 돌아가는 운영 개발되는 뭐 수행되는 언어다. 이거는 바람직한 언어가 아니죠. 유닉스든 리눅스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뭐 클라우드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 데이터베이스 언어든 뭐 엣지에서 운영이 되는 거든 뭐 센터에서 운영이 되든 뭐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는 기준을 만족하는 언어가 좋은 언어죠. 사용하기 편한 고려를 해줘야 되는 언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성에 대한 기준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적정성은 소프트웨어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특징이고 536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죠. 책하고 같이 보면서 효율성은 코드의 작성 및 구현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친밀성은 뭐 개발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 범용성은 다른 개발 사례가 존재하고 기존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C와 자바인데, 지금은 이제 파이썬이 이제 다시 이제 개발 언어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개발자들이 왜 그런 개발 언어를 좋아하느냐? 이 5가지를 다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특히 그 기존의 다른 개발 사례가 많이 존재해서 이미 입증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범용성 항목이 상당히 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교재 538페이지. 그 왼쪽에 보면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돼 있는 거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듈 또는 C에서는 함수, 펑션,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구현할 때 2가지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결합도라는 거고, 커플링. 두 번째는 응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합도는 거기 보면 모듈 간의 상호 의존하는 정도이고 또는 두 모듈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의미한다 라는 게 결합도예요.
그렇죠? 결합되어 있는 정도. 그다음에 응집도는 정보 운립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서 여기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거죠. 명령어나 호출문 등 모듈의 내부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 즉 모듈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는 정도를 우리가 응집도라고 얘기하는 코이션 영어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기에 코이션이 정답이고, 보통 그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때, 특히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때는 결합도가 가능한 한 좀 적게, 약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응집도를 강하게 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의 크기를 작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을 좀 작게 하고, 어쨌든 정보 은익의 개념 안에 속성과 메소드가 다 안에서 해결이 돼서 원하는 결과를 그 다른 부 프로그램으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이 코이션인데, 코이션이 강하게 설계할수록 좋은 모듈의 설계 방법으로 구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은 마지막 보기 코이션, 우리나라 말로 응집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44페이지를 보시면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중에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특징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책에서 그 5가지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기업에서 전용적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전용 개발이고, 이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인력을 전문적으로 갖춰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번에 보기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조직을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그 회사에서 만든 걸 우리 회사에다가 적용하려고 갖다 쓰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 우리 기업에 맞도록 그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게끔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에서 사용하던 그 뭐 회계 프로그램이 삼성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삼성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에 맞게끔 고쳐서 써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고, 뭐 갖다 쓰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뭐 ERP를 만든 회사에서 뭐 삼성도 갖다 쓰고 뭐 현대도 갖다 쓰니까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 정답은 세 번째 보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16번은 우리가 이제 코드 문제를 책에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2장부터 이제 그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내용 또는 이제 그 코드에 대한 문제들은 기말고사에도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말고사에서도 그 2장에 있는 내용, 즉 교재 552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또 역시 여러분들이 또 기말고사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기사 문제의 필기에도 출제가 되지만 실기에도 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16번 문제는 비트 연산자에 대한 얘기예요. 비트 연산자. 그 563페이지에 보면 6가지 비트 연산자를 설명하고 있죠. 그 요 6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서 그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끔 그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A는 3이죠. 뭐 좀 설명을 드리면 B는 10이죠. 그래서 정수형이고 INT CDE도 정수형인데 CDE가 A와 B의 비트 연산자 3개로 이루어져 있고, 프린트F를 보면 C는 이제 10진수로 출력을 하고 DY는 %X라 그래서 16진수로 출력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출력할 때 형태를 %D는 이제 정수, %F는 실수, %X는 16진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A는 3인데 이제 10진수 3은 이진수로 하게 되면 밑에서 보면 0011이죠. 3이라고 하는 거는 이진수로 0011. 10이라고 하는 건 이진수로 1010이 되죠. 즉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2의 0승, 2의 1승, 2 더하기 2의 3승, 8이 되니까 10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3은 이제 2 더하기 1이 돼서 001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요게 이제 연결 연산자 AND라는 거 비트 연산자로 보면 모든 비트가 1일 때만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011과 1011을 보면 모든 비트가 1인 경우는 뒤에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001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2니까 첫 번째 결과 %d는 이제 10진수로 출력하는 거니까 첫 번째의 결과는 2가 되겠죠. 2.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일자선 있죠? 요거는 이제 1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보면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 그렇죠? 요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점선이지만 사실 요게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 수직선으로 얘기하는 게 요 연산자는 뭐냐 하면 각각의 비트 중에 한 비트라도 1이면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화 연산자를 얘기하는 거고 0011, 1011 중에 한 비트라도 1인 게 10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11이 되는 거고 얘를 10진수로 바꾸면 11이 돼요. 그 8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근데 이제 D라는 거를 출력을 할 때 %X로 출력을 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에 대한 16진수는 B가 되죠. 9까지 쓰고 A는 10, B는 11이니까. 그래서 얘가 B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꺽쇠라고 얘기하는 비트는 모든 비트가 서로 같으면 0이고 하나라도 다르면 1이에요. 익스클루시브 5인데 그래서 0011, 1011이 가면 모든 비트가 같은 경우는 0하고 1인 경우 가운데 거, 그렇죠? 이고 얘만 이제 0이고 하나라도 다른 게 첫 번째와 마지막 비트. 그래서 100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10진수로 바꾸면 9가 돼요. 그 9는 역시 16진수로 9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적어놨죠. 2B9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AND와 요 일자, 그 다음에 요 꺽쇠 표시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수의 연산 에서는 이제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만 비트 연산자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AND는 모든 비트가 1일 때만 1, 일자는 모든 비트 중 한 비트라도 1이면 1, 꺽쇠는 모든 비트가 같으면 0, 하나라도 다르면 1. 그 다음에 이제 요 화살표 두 개 있는 거 있죠? 563페이지.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하는 거, 꺽쇠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뭐 요것도 이제 책의 예제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그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또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기말고사에도 다시 출제를 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여러분들이 코드 문제를 이제 아마 많이 틀릴 거라고 제가 예측은 하긴 했는데, 역시 그 예측 결과대로 많이 좀 이제 오답을 이제 누른 학생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책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그대로 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변형을 시켰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보면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거는 이제 while문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처음에 i는 10, 합은 0이죠.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죠. 디버깅 테이블로 만들게 되면 이제 디버깅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i가 10이기 때문에 while문을 수행을 할 때 10은 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do while문은 무조건 한번 수행하고 조건을 확인해서 거짓인 경우 이제 while 반복문을 벗어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먼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도 수행 안 할 수가 있어요.
두 while문은 이제 최소한 한 번 수행하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은 2보다 크니까 수행을 해요. 마이너스 i는 i를 쓰기 전에 감소하기 때문에 i는 9가 되고, i를 2로 나눴을 때 0이냐? 즉 2로 나눴을 때 0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9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은 이제 합 더하기 i로 수행을 안 하는 거고, 다시 2로 올라가서 9가 2보다 크죠? 그래서 내려오면 이제 8이 되고, 8은 이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합이 0이고 i가 8이기 때문에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이 올라가서 2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7이 되는 거죠. 7은 이제 다시 홀수기 때문에 더해지지 않고, 올라가서 이제 7이 2보다 크고 6이 되니까 더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14가 되고, 그 다음에 5는 이제 6이 올라가서 5가 되면 이제 홀수기 때문에 안 더해주고, 5가 올라가서 그 4가 되면 더해주고, 그 다음에 4가 올라가서 3이 되는 경우 이제 안 더해주고, 3이 올라가서 2보다 크니까 2가 돼서 2까지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는 2보다 크진 않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의 반복문을 벗어나는 순간 i는 2가 되고 합은 2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합 더하기 i이기 때문에 20 더하기 2가 돼서 22가 되는 거죠. 합을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합 더하기 i를. 즉 반복문을 벗어났을 때의 i의 값이 얼마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합 더하기 i는 20 더하기 2가 돼서 22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좀 보시면, 그 C 언어나 자바에서는 그 배열의 개수 첨자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만 이제 첨자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초기화를 한 경우, 그 행의 개수는 3개니까 0, 1, 2까지 쓰는 거고, 여러 개수는 2개니까 0, 1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저장을 해요. 0, 0에 10, 0, 1에 11, 1, 0에 12, 1, 1에 13, 2, 0에 14, 2, 1에 15.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A 첨자가 이제 2, 0에 해당되는 거는 14가 되는 거죠. 2, 0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C나 자바에서 배열의 개수, 즉 여기서는 A3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배열의 개수가 3개라는 거지 3의 첨자까지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3번에 보면 교재 641페이지를 보시면 641페이지 우리가 어떤 보통은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그 자료들, 데이터들을 주기억장치에 할당할 때 주기억장치를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어떠한 개념으로 영역을 저장을 하느냐라는 게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최초 적합, first fit. 그래서 이제 퍼스트 핏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처음에 그 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워스트 핏은 이제 단편화를 계산을 해요. 단편화가 이제 넣었을 때 남아있는 값, 남아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가지고, 워스트 핏은 남아있는 값이 큰 거에다가 저장을 하고, 베스트 핏은 남아있는 값이 작은 거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현재 주기억 장치의 영역 1은 50K 바이트가 있고, 영역 2는 400K 바이트가 있고, 영역 3은 200K 바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져온 자료의 그 크기가 150K 바이트예요. 그런 경우, 퍼스트 피트, 워스트 피트, 베스트 피트의 순서대로 영역이 할당되는 데는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피트는 이제 150K가 처음 수용할 수 있는 게 50K, 영역 1에 50K는 안 되죠. 영역 2가 400K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핏은 이제 영역 2가 할당이 되고, 만약에 워스트 핏으로 하게 되면 일단 영역 1은 150K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400에서 150을 빼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50K가 남고, 200K에다가 150을 빼면 50K가 남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값은
250K짜리죠. 그래서 영역 2가 워스트 핏으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베스트 핏은 남아있는 것이 가장 작은 거, 가능한 영역들 중에, 그래서 50K이기 때문에 이게 영역 3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역 2, 베스트 퍼스트 핏은 영역 2, 워스트 핏도 영역 2, 베스트 핏은 영역 3. 그래서 그 마지막 보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641페이지의 예제에 해당되고 있는 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냈고, 이런 문제는 뒤에 보면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가령 642페이지에 보면 그 5번 문제, 6번 문제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그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나눠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주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적합한 거 퍼스트 핏, 영어로 좀 보면 되죠. 워스트 핏은 남아있는 게 큰 값, 그 다음에 베스트 핏은 남아있는 게 작은 값죠. 그래서 뭐 최선의 어떤 핏은 작은 값에다가 이제 남아있는 걸 이제 저장하는 게 맞고, 큰 값에다가 저장하는 게 이제 최악의 워스트 핏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중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